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HD 현대오일뱅크 이름을 바꿨죠. 자, 여기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는 항목 분석,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략 늘 하던 대로 알려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네이버에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은 기업들이 지원 동기를 이렇게 물어보죠. 본인이 회사 선택하는 기준은 뭔가 하고 이제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 자,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보통 이런 거는 회사 및 지원 직무에 대한 관심도하고 이해도를 평가하는 항목이죠. 이 항목은 이제 회사에 대한 이해도죠. 회사의 이제 사업 분야나 목표, 비전 이런 것에 관심이 좀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가 타당하느냐. 그리고 이제 직무 관심도도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해 왔는가. 즉 회사 입장에서는 요즘 이런 걸 평가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퇴사율이 워낙 높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이 정유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준비해오고 그리고 여기서 현대 오일뱅크에서 일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이라면 입사를 했을 때 잘 그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알아보고 얼마나 준비했고 그리고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우리 기업을 원해 왔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우선 이 항목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통합보고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국문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죠? 요거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직무에 관한 정보는 없을지라도 이 사업부터 뭐 제품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 이제 주요 사업이 정유 사업이죠. 오일뱅크니까요. 그러니까 제품들도 당연히 다 기름이죠, 기름. 다 석유 제품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만큼 이제 국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해외 네트워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해외 법인과 관련된 언어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유리하겠죠. 언어가 필요한 직무라면. 혹시나 마감 임박 때 쓰실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걸 일일이 다 읽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요. 이 종합 에너지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 원유 이런 것들 이제 석유 제품을 주로 이제 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클린 에너지하고 대체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친환경이 되면은 당연히 석유는 잘 안 씁니다. 석유 석탄은 줄어들겠죠. 화학 에너지가. 그러면은 현대오일뱅크는 그대로 있으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표방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제 정유업, 석유화학업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얘네들은 종합에너지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린에너지하고 대체에너지,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한 대체에너지도 많이 하겠죠. 앞으로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비전, 지금은 이제 석유 에너지, 요 정유업 쪽에서 주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요거 친환경적인 석유 제품, 이제 뭐 블루 이제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런 에너지 제품으로 생산 및 판매로 전환하는 거, 그게 이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생존의 문제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요거 두 가지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인 정유죠, 정유. 이 석유 화학 쪽에도 정유 산업에도 비즈니스 모델에도 기여할 수 있고 제품 생산에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으로 전환하더라도 나는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요걸로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정유 쪽에만 너무 치중해서 적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앞서서 미래 쪽에만 치중해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 있는데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이죠. 현재 현대 오일뱅크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도 당장 들어가도 일 잘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나는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고 역량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현대 오일뱅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게 항목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을 어떻게 가져가시느냐? 첫 번째로 이 정유 또는 석유화학, 정유만 하면 너무 적긴 해요. 그래서 이 석유화학 분야 또는 정유 사업에 대한 관심과 그 근거, 관심이 있었으니까 어떤 행동들을 했다, 역량 개발을 했다, 대외 활동들을 했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직무,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관심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개발해 왔다. 혹은 이제 이런 이제 관심 때문에 대외 활동을 해왔다.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관심과 기업과 직무에 대한 관심과 그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대감을 조금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대 이제 오일뱅크가 이런 사업을 지금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텐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가지고 이런 분야의 업무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역량이 이러이러한 역량이니까 이러한 업무에 기여해서 현대오일뱅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 볼게요. 우선 지금 회사 선택의 기준을 물어봤으니까 기준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의 기준은 제가 석유화학 산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최종 직무 목표가 요거기 때문에 석유화학 분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신 있는 직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원 직무가 내가 관심이 있었다,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대외 활동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이런 게 없는 경우도 있겠죠. 특히나 이제 상경계 분들 같은 경우 석유화학과 관련한 이 대외 활동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날려야죠. 그런 대외 활동이 없으면 있으시면 쓰시고요.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직무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적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무에 지원한 직무에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교육은 뭐 받았고 자격증은 뭐 땄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어떤 대외 활동들, 그 직무와 관련해서 대외 활동들,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이런 걸로 밖에 갈 수 없겠죠. 그래서 맥락이 만약에 석유화학 분야, 이 정유업과 관련한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거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증거로 제시하시고 만약에 그거 없으면은 내가 직무 역량을 개발했기 때문에 자신 있어서 지원했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방향성을. 그래서 앞서 이제 핵심 직무 역량을 갖다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역량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업무에 내가 자신이 있다. 이런 이 업무 내용이 지금 자세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 빙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빙이나 아니면은 챗GPT 있죠. 챗GPT 같은 것에다가 물어보시면은 이제 정유업에 관련해서 이런 직무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 물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현대 오일뱅크가 변해가게 되면 이게 친환경 생산 전환 기조를 가지고 있죠. 지금 목표가 클린 에너지 사업이나 그래서 요거에도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클린 에너지 사업이나 현대 오일뱅크 이제 그 친환경 기조 알맞은 대외 활동이나 교육 같은 거, 특히 환경 쪽 분들은 이런 거 많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걸 근거 제시로 여기에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량을 요렇게 개발해서 요거에 현대 오일뱅크죠. 현대 오일뱅크의 업무 분야, 직무 분야, 제가 입사했을 때 직무 분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업 분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항목 2번 같은 경우에 너무 뻔히 의도가 보이는 항목입니다.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롭게 시도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을 이제 서술해 주십시오.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인재상 일치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HD 현대오일뱅크의 인재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위에 두 가지가 딱 저 질문하고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가 혁신을 하는가 사실은 이제 두 번째하고 이제 제일 알맞죠. 그래서 이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인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증명해 보십시오. 요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증명하라고 했으니 증명해 줘야 되겠죠. 어떤 사례를 가져오셔야 되냐면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팀 활동이 있었을 거예요. 조직 활동.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역할이 주어지죠. 혹은 이제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 업무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업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요 빨간 부분이 중요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아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 업무를 처리하던 방식이나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있었겠죠. 그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가지고 와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되겠죠. 제가 어떤 업무 상황, 책임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두 갈식으로 적어주고요. 이제 순서대로 적극적으로 어떤 개선할 부분을 찾았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시도를 했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성과가 나왔지요.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죠. 예시 봅시다. 항목 1번을 이제 이공계로 잡았으니까 항목 2번은 상경계로 잡았습니다. 이제 두 가지식으로 어떤 경험에서 무엇을 개선해 가지고 성과를 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제인식,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해결해 봐라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개선할 부분을 찾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수증 업무 많이 하시죠? 뭐 인턴 같은 거 가시면. 그래서 영수증 취합 과정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내가 적극적으로 인식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인식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해결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방식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방식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방식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영수증 일일이 엑셀로 취합했다. 기존 방식을 이제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식, 어플을 이용해서 이제 무료 어플까지 찾았다 내가. 그래서 요걸 통해서 기존 엑셀 파일과 연동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갖다가 제가 그 새로운 방식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해서도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갖다가 제가 유지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이죠. 이거는 직무 핵심 역량 보여달라는 거죠. 자신만의 강점 키워드니까. 요거 뭐 책임감, 성실함 이런 거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직무 역량,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위주로. 직무 역량 하면은 지식, 기술, 태도 세 가지가 있는데 태도적인 부분보다는 지식이나 기술을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홍보에 빨간색을 쳐놨죠.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역량을 장점을 키워드를 두 가지, 세 가지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직무 관련 이 지식 기술 태도로 직무 적합도, 직무 핵심 역량을 이제 평가하는 항목인데 홍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독성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재주죠. 이 작문 능력을 어느 정도 평가 지표에 넣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홍보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홍보를 해야죠. 홍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헤드라인입니다. 홍보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첫 줄은 무조건 홍보 문구입니다. 저희의 핵심 역량 키워드는 무엇과 무엇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가면 안 돼요. 너무 평범하게 가면 안 되고 헤드라인, 광고 헤드라인처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줄은 이제 광고 헤드라인처럼 홍보 문구 첫 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광고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광고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헤드라인 이렇게 있고 보통 그 밑에다가 재원이 나옵니다. 상세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 좋다라는 거 경쟁력을 갖다가 재원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원이 나오고 이 재원에 따라서 우리 차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헤드라인하고 내 재원, 나의 역량을 요약해서 보고서 형태로 제시한 다음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직무 역량 키워드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두 개를 그냥 단순히 넣고 그 다음에 만약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성과 위주로 헤드라인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헤드라인을 작성하시는데 왕도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해석하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직무 역량 키워드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사례를 좀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장문 요즘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이제 챗GPT잖아요. 챗GPT한테 요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뭐 문구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잘 만들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데 도움은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헤드라인 이제 작성을 해놓고 반보고서 형태로 핵심 역량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있는 업무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르겠죠? 사실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것보다 좀 특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좀 딱 꽂히게 시선에. 그래서 지금 성과죠. 이렇게 성과를 갖다가 제시했고 그 성과를 어떤 역량으로 이루었는지를 갖다가 두 개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보고서 형태로 자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되는 저의 장점이 요거다. 그 증거는 이렇게 있다. 정량적 근거와 정성적 근거를 한 방에. 그래서 자격증은 이런 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력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 여기서 업무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도 적으면 되겠죠. 성과도 적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수상 내역이 있으면은 수상 내역 적으면 되고 수상 내역만 적으면 안 되고 어떤 내용으로 수상했는지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자, 적어놓고 그 다음에 교육받은 거 성적 같은 거 이제 제시해도 되고 특별히 성적 잘 받았던 게 있으면 이렇게 제시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련 경험, 대외 활동이나 관련 경험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 반보고서 형태로 직무 역량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활동들로 이런 거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켰고 이런 역량을 향상시켰으니까 이런 업무들을 내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현대 오일뱅크 항목 다 공략해 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